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성국 주필입니다. 지금 전국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편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토TV도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긴급 생방송을 계속 여러분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을 때도 주요 언론들, 이 언론들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불공정, 편파 편향 방송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그리고 곧이어 전개되고 있는 이 탄핵 사태에서도 언론들의 불공정과 편향적 보도는 8년 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두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탄핵 저지를 위한 국민 대집회를 했는데, 당시 탄핵 저지 집회를 주관했던 정광훈 목사 측에서 발표한 광화문 집회 참여 인원은 모두 30만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언론에서도 이 광화문 집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 운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광화문에 탄핵 반대, 탄핵 저지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언급한 언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정도 언론의 길을 걷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자유일보, 몇몇 언론만이 광화문 집회 소식을 전했고, 또 광화문 집회에 모인 자유파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외친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소 2배 이상 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현장 취재를 통해서 전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KBS 라디오 전격 시사를 진행하고 왔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패널한테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탄핵하라는 주장을 한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탄핵 반대, 탄핵 저지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인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의견들, 그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냐?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바로만 말씀드리면, 광화문에는 탄핵 찬성 집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탄핵 저지, 탄핵 반대 자유파 집회만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탄핵 의결을 하는 국회를 포위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해야 된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전략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모든 좌파들이 다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의도에 결집한 좌파들의 집회 한가운데 우리 자유파 집회가 당당하게 전개됐습니다. 자유대한 호국단, 그리고 이영풍 기자, 도태우 변호사가 연사로 서서 정말 외로운 섬처럼 좌파 군중들 한가운데에서 탄핵 반대, 탄핵 저지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종북주사파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도 취재했습니다. 종북주사파 집회 한가운데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광화문에 모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집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좀 비장하고 처절했습니다. 8년 전에 당했던 그 탄핵을 8년 만에 어떻게 또다시 당하게 됐는가. 어떻게든 이번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탄핵은 공멸이다. 탄핵은 다 죽는 길이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탄핵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시작이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많은 저지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과 처절함으로 광화문 자유파 집회가 진행된 반면에 적어도 제가 직접 취재하고 확인한 이 탄핵하자고 모인 이 여의도의 좌파 집회의 분위기는 오늘 탄핵시키고 잔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연사들이, 그 좌파 연사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그런 소리를 대놓고 했어요. 탄핵시키고 잔치하자. 네, 8년 전처럼 여의도를 둘러싸면 국회의원들이 쫄아서 탄핵표를 무더기로 던지고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배신할 거다. 이런 8년 전에 그 달콤한 추억에 빠져서 그런 집회를 계획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종북 주사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탄핵은 부결됐습니다. 아예 의안으로 성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안건 불성립. 안건 불성립. 그러니까 개표할 필요도 없이 폐지가 된 겁니다. 사실 토요일의 그 상황을 보면 탄핵을 향해서 벌써 2년 넘게 달려온 저 종북주사파들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겠다고 최대 결집한 것이 토요일 여의도 집회였고, 그리고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10날 새벽에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그리고 2022년 5월 10날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그 사이 당선되고 취임한 그 2달간,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던 그 시기부터 저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벌써 2년 반 동안 탄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여 왔던 겁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고 공격했던 대상이 바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정말 얍삽한 꼼수까지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한 겁니다. 원래 12월 10날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후 5시에 먼저 표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저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꼼수에 빠지지 않고 일단 출석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을 부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전원 퇴장 전술을 썼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소신있네 못네 하면서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3명의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그리고 김상욱입니다.
그래서 모두 195명이 투표를 하게 됐는데 200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아예 의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안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패배였겠죠. 그래서 이 종북주사파 이자들이 다시 탄핵하겠다고 이번 주 토요일 탄핵 강행을 지금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뻔뻔한 염치 없는 종북주사파라도 불과 며칠 전에 탄핵에서 폐기가 됐는데 이걸 일주일 만에 다시 그대로 그 안건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저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내란죄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전국에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체포 뭐 이런 플래카드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도 저 좌파 정치인들과 패널들이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이 종북주사파들의 주장에 힘없이 무책임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동서고금 수천 년의 역사 중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나라가 있습니까? 왕이 내란을 일으킨 나라가 있나요? 수상이 내란을 일으킨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종북주사파들의 이 내란죄 프레임이 일부 먹혀들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일당이죠. 한동훈 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앞뒤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재명이보다 먼저 계엄 저지하겠다고, 국민과 함께 맞서서 저지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위헌적인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위헌적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계엄령을 발동해서 국회에 계엄군을 진주시켰으면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 종북주사파들의 이 내란 프레임을 한동훈이가 한 입으로 두말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위헌인데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어제 일요일 오전 11시에 갑자기 한도수 총리를 거의 뭐 데리고 다니듯이 끌고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모든 걸 일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외교를 비롯한 모든 국정에 손을 떼야 된다. 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국정은 1분 1초도 중단될 수 없잖아요. 한동훈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손을 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할 사람이 자기하고 한덕수 총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전 11시에 한동훈이하고 한덕수 총리가 한 담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대 국가는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대 국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근대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도 법에 의한 것이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싶어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한다.
혼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윤석열 자연인이 나 대통령 직무 하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직무를 그만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에 선출되고 취임해서 대통령의 직분을 하고 있는 것도 법에 의한 것이고, 이 대통령의 직무를 그만두는 것도 법에 의해서만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딱 두 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핵이에요.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그 순간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으므로 다음 대통령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누구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종북주사파가 탄핵시키려고 했지만 탄핵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현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히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음 두 번째가 개헌을 통해서 국회 표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개헌한 개정의 부칙에 현직 대통령은 언제까지 직무를 다하고 다음 정부를 출범시킨다라고 하는 부칙 개정이 있어야만이 그만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직무를 그만둘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한동훈이가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대통령직을 찬탈하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2의 내란이라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올바른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정말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긴급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를 급하게 모셨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지난 토요일 날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워서 결국 대통령이 내란죄를 뒤집었으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다 내란죄에 공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좀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총리님으로부터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죄가 뭐고 이걸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의 이 의도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예. 우선 법을 좀 알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말씀 시작하시죠. 제가 헌법에 나와 있는 내란에 관한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자체가 국가 권력입니다. 네. 그걸 배제하려고 자기를 배제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둘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 이 말이 맞진 않아요. 네. 그 목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목적. 아하, 예. 이거를 우리 법률적으로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그냥 밑에 예를 들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킨 자는 네. 이렇게 처벌한다 돼 있어요. 폭동을 일으킨 자. 그 폭동을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내란죄가 되고 그냥 폭행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을 내가 가지고 권한을 왜 무너뜨립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목적에서 어긋난 이런 것이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는 거는 자기 가슴을 자기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폭동이나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우선 목적부터가 잘못된 이런 것입니다. 네.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 건 뭐 문제가 괜찮겠습니다만 다른 걸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재직정에는 소추할 수가 없거든요. 예. 종북 좌파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란죄가 안 되는 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내란죄와 동시에 그 직권남용도 수사한다 그러는데 내란죄 없이 직권남용만 있다 그러면 설사 직권남용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예. 그냥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소추하려고 하는 유일하게 방법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를 범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그렇죠. 일단 내란죄라고 하는 죄목을 덮어 씌웠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게 법은 상식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내란이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 정통성 있는 권력이 있는데 이 정통성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군대가 불법으로 진주를 하거나 또는 폭도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국가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뭐 살해당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거를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란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통성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예. 집단 행동이니까. 예. 그리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한두 사람이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반란이라든지 또는 대중 폭도의 반란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내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란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자살했다는 얘기랑 비슷한 그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목적범인데 이 내란죄에 분명히 목적으로라고 돼 있으니까 예. 법령은 왜 토시 하나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으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만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목적이 없으면 그냥 폭동이에요. 그냥 폭동. 예. 내란죄가 아니라 폭동이라는 강한 폭력 행위. 네. 이런 것 되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그걸로 소추할 수는 없다. 예, 목적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제 그 대권이라는 게 있고 고권이 있는데 네. 지금 계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또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걸 뭐 비상대권. 그렇죠. 비상대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였어요. 예. 지금 이 상황. 네.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은 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어떻게 경제를 나라를 살릴 건가 예산 책정을 해도 예산 다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뭐 누굴 대통령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면 다 또 그걸 막아내고 네. 세워놓으면 탄핵한다고도 하고 있고 예산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려 쓰고 그럼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결국은 이제 이런 일로 나온 것인데 네. 저는 뭐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 네. 대통령이 그런 거의 고권을 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나라 망가뜨리게 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국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네. 그런 마당에서 지금은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네. 그래서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종북 좌파 빨갱이들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우리 상황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거나 대통령을 지키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계엄을 옹호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절한 일이 아니고 역사를 오래 뒤로 물리는 일이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그런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결단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5년입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그 뒤에 이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음. 하다가 중간에 평가가, 이건 뭐 가짜 평가가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탄핵으로 쫓아내고 나서 네. 뒤늦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금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임기 끝난 다음에 그때 하자. 네. 그때 뭐 그 사이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예. 그 대통령에게는 통치권, 비상대권이 있다. 이런 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건 법을 초월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정법을 초월한다. 법에 있으면 법대로 가는 건데 그렇죠.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생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건 법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정법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서 특별 사면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그 헌법 틀 안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인데 이걸 내란이라고 주장하려면 대통령 사면권 전부 잘못했다고 내란이라고 주장해야 되거든요. 예.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풀어줬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고 내란이 네. 될 수 있는 거고 네. 목적이 없는데 없으면 안 된다. 그 대통령이 내가 난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국헌을 물러난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서는 안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좀 구구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목적이 없다. 예. 목적이 없다. 범죄의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우리 총리님 들어오기 직전에 그 대통령은 탄핵 이외에는 또 헌법 개정 이외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자리다. 맞습니다. 그게 책무죠, 책무.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선서하고 그 자리에 앉은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사 뭐 이 비상계엄 사태와 또 이 어지러운 이 정치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정상적인 직무를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직무를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 대행시킬 수 있죠. 근데 니만 하고 나는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네. 같이 다 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좀 맡아달라. 이 부분에 맡아달라. 아,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일정하게 권한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직위로서.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대통령의 권한은 다 포기할 테니까 니들만 해라. 지금 내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차관들도 임명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건 거죠.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 그 사람은 차관도 안 되고 장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제 부여한 것은 네. 니들만 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도대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 좀 도와서 해달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네. 대통령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만 되는 거죠. 네.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뭐 네. 북한에 간첩들이 네. 들어왔다. 네.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대통령이 나서야 되죠. 지금 다 물어봤으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동훈이 그 외교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었거든요. 관여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마치 안 할 것이다. 이건 뭐 정말 이런 황당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바람에 사실은 어제 그 한동훈의 그 발언은 우선 야당들도 이건 제2의 내란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데 네가 다 한다 그러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도 아니 어디 우리가 언제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 대통령이 당의 전국 이후에 전국 수석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그랬지 한동훈이 개인한테 일임한다 그런 적 있냐. 그리고 일임도 대통령 직위를 일임한 게 아니라 전국 수석 방안을 일임한 거다. 뭐 하여튼 이런 안팎의 공격이 아주 거셌거든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안에서부터도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은 네.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다. 늘 우리는 종북좌파, 나라 망가뜨리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네.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안에서의 이런 뭐 큰 분란이 생기고 엉터리 법조인인가 봐요. 저는 뭐 전에 한동훈 대표가 네. 그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왠지 하여튼 이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가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법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리걸 마인드로 무장을 시키잖아요. 예,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말 한마디 또는 법률안의 그 적용 하나하나가 무고한 사람을 감옥살이를 하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폭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가로의 어떤 법률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인데 그 점에서 지금 총리님이 황교안이 이게 엉터리 법률가 같다 한동훈을 향해서 해달라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정말 반민주적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종북 주사파들이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원톱 카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내란죄는 이석기가 저질렀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나를 자해하겠다. 지금 국헌 문란을 내가 하겠다. 이건 대통령의 자해행위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결국 이제 종북좌파나 또 민주당 쪽에서 내란에 가까운 일을 할 것 같아요. 통진당이 내란 음모, 맨 처음에 기소는 우리가 내란으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판결은 내란 음모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얘기예요. 민주당이 선 넘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란죄가 목적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 경우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갑자기 한 사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에 이제 각종 간첩 사건들을 우리 다 검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네. 따져본 것이거든요. 네. 이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국헌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료를 117만 쪽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통장 해산심판 청구를 한 거죠. 네, 네. 그런 자료들이 쫙 다 있습니다. 간첩 사건들 다 뒤졌어요, 우리가. 예. 간첩 사건 다 뒤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석기의 행동과 관련된 또 지금 행태와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 그렇죠. 예, 통진당 이석기 사건이 내란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석기 사건에 이제 하나의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전화국. 네, 해와 전화국. 예, 전화국을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면 요걸 이제 장악하고 파괴하자. 예, 유사시에. 예, 파괴하면 북한이, 아주 극도의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내란이에요. 대한민국 국기를 물란하고 국헌을 물란하게 하는 이런 것이죠.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런 걸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결국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자해를 하는 건데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목적 범에 대해서 이게 다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당해서 잃었는데, 그때 당시 종북 주자파들이 덮어씌운 프레임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니까 우리는 국정농단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 당시 여당도 국정농단 부역당이 된 거예요. 라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그 이후에 다 밝혀졌습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종북 주자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뒤집어 씌워서 지금 탄핵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란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탄핵이 되면 이제 내란 수계로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국민의힘, 또 함께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다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근데
총리님 우리 자유파 국민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그 폭정의 종북 주사파 정권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수 세력을 대한민국 내란 세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석기 사건에서 무엇이 정인가는 밝혀졌습니다. 네. 판단이 났습니다. 네. 잔존 세력들도 다 척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유사정당,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정당은 네. 만들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진보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유사정당이라고 보고 유사정당. 있어요. 예. 해산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당연히 마땅한 걸 해야 되고 지금 저는 하여튼 아직도 민주당 안에 네. 내란 획책 세력들이 있다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공격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네. 예, 좀 그런 면에서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다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지금 정북 주사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흔들리지 않으면 100번 다 부결시킬 수 있거든요. 탄핵이 부결됐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입니다. 네. 이거를 다시 뒤집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뒤에 상황이 이래 바뀌었으니 네. 다시 탄핵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일주일 만에 다시 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을 완전히 개대주라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지금 탄핵을 막아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탄핵을 한다는 건 국민의 뜻을 그냥 정말 도외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님,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저쪽에서 탄핵을 한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탄핵 저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에게 우리 절대 다수 이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을 전할 것인데요.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활동을 다시 재개할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마무리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피와 땀으로 세워낸 소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종북 좌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게 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다 모아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성욱 박사께서 또 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힘이 모이면 됩니다. 예, 황교안 총리를 모시고 긴급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탄핵 저지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탄핵 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들의 맛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대한민국 구하기 위한 탄핵 저지 운동입니다. 예, 광화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각 언론 댓글창과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총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